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손자가 공원 가자고 하는데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제 다 늙었지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87세인 현역 의사 송재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 다리도 이제 끝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지켜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질환의 85%가 다리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제 환자였던 80세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넘어진 후 4개월 만에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87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2시간씩 진료를 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집에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다리가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90%가 1년 이내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리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90세 이상 노인도 근력 운동 시작 후 3개월 내에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리 건강의 핵심은 근력입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87세인 제가 매일 하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순 할머니는 제 지도하에 이 운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8개월 후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첫 번째 운동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팔에 힘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번, 점심 식사 후 10번, 저녁 식사 후 10번씩 하세요. 3주 후부터는 확실히 다리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운동 벽 기대고 미니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전체 근육을 고르게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져서 무릎 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운동 까치발 들기.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에 탁월합니다. 아침 저녁 각각 15회씩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게 됩니다. 네 번째 운동 앉아서 다리 펴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 후 내려놓습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8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침대에만 누워 계셨는데 이 운동들을 10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홀로 마트 장보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시나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혈전, 뇌졸중,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 환자였던 82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다리 부종과 저림을 겪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제 건강 강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손주들과도 놀아줄 수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 발목 펌프 운동.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 시청할 때, 식사 후 앉아 있을 때,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식사 후마다 100번씩 하세요. 두 번째 방법, 온종욕. 39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혈관 확장으로 순환이 개선되고 부기가 빠집니다. TV 시청 시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온종욕을 할 때는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 다리 거상법.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세요.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3번, 식후마다 실천하세요. 이때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다리를 높이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 다리 마사지. 발목부터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혈액과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8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밤에 다리 아픔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고 부기도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노인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5배 높다고 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제가 60년 진료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제 환자 중 74세 한봉수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고기와 술을 즐기셨는데 73세부터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내 무릎 아픈 게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줄여나가세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그분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술 대신 식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고 체중도 7kg 빠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 근육과 연골의 원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를 챙겨 드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1.5배 정도 더 드셔야 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이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양소 칼슘과 비타민 D. 칼슘은 벽돌, 비타민 D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으로 칼슘을, 햇볕 쬐기와 연어, 버섯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매일 15분 햇볕 쬐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좋아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팔이나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세 번째 영양소 항산화 식품.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드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노란 호박, 하얀 양파처럼 말입니다. 색깔별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토마토에 라이코펜, 시금치에 루테인, 가지에 안토시아닌, 호박에 베타카로틴, 양파에 케르세틴 등이 그것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가공식품, 튀김, 정제당, 과도한 소금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마가린, 쇼트닝, 가공식품은 관절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라면, 과자, 빵류를 줄이시고 대신 현미, 통곡물, 견과류를 드세요. 한봉수 씨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 두부 채소죽, 점심 생선구이와 채소 반찬,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 견과류와 제철과일. 처음 2주가 힘들었지만 한 달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5. 생활습관의 마법. 운동과 영양만큼 중요한 게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운동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이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제 환자 79세 윤순자 할머니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3년 후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으로 제 병원을 찾으셨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5%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첫 번째 습관 30분마다 움직이기. 알람을 맞춰 두고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으세요.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화장실 다녀오기, 물 마시러 가기, 창문 열어서 환기하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등등. 중요한 건 앉아있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 꼬지 않기, 양발을 바닥에 평평히, 허리 곧게 펴기. 특히 다리 꼬기는 정맥류와 골반 틀어짐이 원인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 습관 편안한 신발 착용.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다시 재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발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발볼이 넓어지거나 아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매일 20분 산책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시킵니다. 또한 염증을 증가시켜서 관절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윤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들을 실천한 결과 3개월 후
지팡이 없이 15분 걷기 가능. 6개월 후 다리 저림 80% 감소. 1년 후 손주들과 놀이공원 3시간 동행. 이런 간단한 것들로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제 아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조혜자 할머니는 TV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하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운동 전 준비사항.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 전에 혈압을 재보세요. 18만 110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 중 주의사항.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힘들면 몸에 독이 됩니다. 운동 후 마무리.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물을 마시세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더 효과적인 몇 가지 팁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중요성.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은 격한 운동을 피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 재생을 늦춥니다. 가능하면 금연하시고 음주는 적당히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은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사회적 활동 참여.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활동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달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걷기는커녕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1년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 지금은 4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송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76세 정미숙 할머니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 감각이 둔해지고 자주 넘어지셨어요. 가족들이 모시고 온 상태였습니다. 6개월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 힘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시장 보기를 다니십니다. 81세 이창호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왼쪽 다리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재활의 의욕을 잃고 포기 상태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87세 현역 의사로서 60년간 수천 명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건강사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튼튼하게, 혈액순환으로 생생하게, 올바른 영양으로 건강하게, 좋은 생활 습관으로 지속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를 넘어도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 걷기,
맵기, 단백질과 칼슘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87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 보고 강연하며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다리 건강을 꼭 지키셔서 더욱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도 소중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